네가 예민해서 그러지. 별것도 아닌데 이걸 너무 문제 삼고 그러냐? 아, 너 쪼잔하게 왜 그러니? 이런 것들. 자기가 부탁한 건데 듣는 사람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내가 자발적인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. 약간 남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. 그쵸. 여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. 네. 뭐 부모님도 엄마 친구 아들은 뭐 한다는데. 오늘은 그 무례한 타인들로부터 그런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,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?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냥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별 의도 없이, 자신의 이익 없이.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요. 쟤네 사귄대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그냥 심심해서 하거든요. 그냥 정보 교환이죠. 네. 그게 특별한 어떤 의도 없이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정보라고 생각하고. 네.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지금 신입사원인데 저희 선배들끼리 밖에서 얘기하면서 쟤 뭐 했다래 뭐 라고 하면서 그래? 뭐 이런 소리를 내가 화장실 안에서 들었을 때 네네. 어때요 기분이? 뒷담화 한다고 생각해요. 네.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별 생각 없이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. 실제 뒷담화하려고 그럴 때도 있고 별 생각 없이 할 때도 있고. 진짜 날 음해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. 네. 근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걸 의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거를 또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성격이 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꼭 왕이 돼야 돼. 공주가 돼야 돼. 이런 사람들도 있고. 나르시스트들이나 아니면 정말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네. 그런 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하죠. 근데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나르시시스트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. 네, 거의 잘 그죠? 구별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이어야만 하는 거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죠. 그게 정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하고요. 소셜 스킬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거든요. 네, 말을 잘 못해서 네. 그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정말 마음은 착한데 그 드라마 우영우를 네네네.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상사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거기 어머니도 간병으로 계신 그 상황에서 상사를 보러 달려가요. 네. 내가 이거 마지막이면 어떠지 하면서 어머니 계신데 거기다가 이 암의 생존율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어떤 맥락에서 저 사람한테 불쾌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니까. 그러니까 그 성격장애인 분들은 상대가 상처받는 것보다 나의 이익이 중요해서 하는 거고 이 소셜 스킬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아예 모르는 하는 거고요. 그게 뭐 잘못 들으면 되게 무례하게 들리죠. 그럼 몰라서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대처법이랑 알면서 하는 사람한테 하는 대처법은 달라야 되는 건가요? 달라야 되는데 다르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. 네. 한 번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텐데 이게 반복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. 반복될 때는 그냥 소셜 스킬이 떨어지는 사람이다.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쟤 좀 그래. 이 상황에서는 그냥 무시하는 게 빌런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더 어렵죠. 그때는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 사람들이 되게 교묘하니까 네네. 어떻게든 공격을 할 수도 있고. 근데 일반적인 사람, 네. 아까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, 이게 사실 제일 많이 겪잖아요.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냥 상황상 대충 누가 뭐라고 했으니 그랬어? 좀 그렇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인간 사회의 오류로 그런 게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. 세대 차이도 있고 네. 요새는 남녀 차이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히 내 마음을 알 텐데 나를 공격하네?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럼 그거를 그냥 공격으로 안 받고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건 이제 전략이 돼야죠. 내가 이거를 한번 참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더 있다면 참을 수도 있지만 계속 참아야 될까? 이제 세대 차이가 있어서 꼬문대든 하여튼 그런 부서장이 자네는 옷이 그런가 뭐 여자답지 못하네 이런 얘기할 때 기분이 당연히 나빠지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해서 아까 그럼 구분해야겠죠. 나에게 잘해주시는 부장님인데 말만 저렇게 한 한 번씩 건가? 실수를 하시는. 그러면 부장님 저희 잠깐 뵐 수 있을까요? 그다음에 부장님 존경하고 네.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다 아는데 네. 저는 그걸 알아서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여사원한테 그러시면 요새 좀 문제 될 수 있어요.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.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. 네. 근데 그게 소시오패스 부장입니다. 네.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달라져야죠.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.
거죠. 이게 정말 감사실에 보고할 건지 그 갑질방지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면 그러면 요새 이제 좋은 전자기기들이 있으니 증거를 잘 수집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바로 사용한다고 하면 네. 내 마음도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 이거를 내 심리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거죠. 내가 정말 속상하면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. 감사실에 정말 얘기할 거야. 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할 수도 있죠. 어떻게 할까요?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라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선배보다 더 위에 나를 잘 챙겨주는 선배가 있어. 그럼 거기서도 상의할 수 있죠. 이렇게 돼서 내가 기분도 좀 그런데 거기다 이제 살짝 여기는 조직이니까 이것 때문에 업무 성과가 떨어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일이 신경을 잘 안 더 쓰이겠죠. 이 사람도 이 업무 성과를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그냥 내 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너무 괴로워요 하면 이게 도움을 잘 못 받아요. 오히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징징징 하면 사람들이 나 힘들겠다 하고 끝나버려요. 그러면 내가 이거는 도움 못 받는 건가 하고 얘기할 거리가 안 되네 하게 돼버려요. 네네. 그러면 더 슬퍼지죠. 힘들겠다 소리는 들었지만 일단 해결된 건 없고 소문만 날 것 같고. 그래서 한 명을 불러서 거기서 컨비네이션이죠. 친하면서도 좀 권력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1대1로 상황을 설명하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. 그렇게 되면은 나도 좋고 조직도 좋죠. 뭐 복잡하게 되지 않으니까.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절차를 알아봤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는 게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게 꼭 빌런한테가 아니라 선배한테 내가 괴로운 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이걸로 업무가 안 될 정도여서 그런 절차도 알아봤다. 딴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증거도 모아놨어요. 뭐 이렇게 하면 선배가 심각하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. 이거 내가 관리해야 되는 조직이고 거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내가 가장 최적의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. 그래서 고민한 다음에 너 일로 와봐라. 뭐 누군지 뭐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너 그러다가 요새 법적으로도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. 이거 좀 고쳐라 라고 했을 때 위에서 나의 고과를 결정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좀 주의 깊게 듣게 되죠. 그러면은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한테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 걸까요? 그게 이제 효자, 효녀, 그리고 모범생 이거를 계속 해왔던 분들이 뭐가 잘못되면 다 내 탓으로 생각해요. 내가 잘해야 돼. 내가 더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만들었어야 돼. 근데 그렇게 초능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빌런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내 탓을 하게 되잖아요. 내가 너무 괴로워지죠.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네가 잘하면 다 잘 될 거야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내가 잘한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. 너만 참으면 다 된다. 그냥 원래 그래요. 내가 잘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내가 약하고 내가 잘 못해서만 잘 안 되는 건 아니다. 좀 팀이 잘 안 꾸려져서 내가 그렇게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. 그 무례한 사람이 정말 이 빌런인가 아니면 그냥 실수하는 건가 이게 만약에 좀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직접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. 나한테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제가 그런 문제가 있나요? 저를 그렇게 평가하시나요? 제가 어찌 고치면 도움이 될까요? 라고 마치 진지하게 막 이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변화하겠다 라는 식으로 했으면 무례한 말을 꺼낸 사람이 말을 책임을 져야죠. 이거 고쳐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게 정말 고칠 점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거 내가 그냥 한 말이고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게 되면 물러나겠죠. 그게 내가 진지하다 하는 걸 장난 아니고 나 이걸로 좀 괴롭다. 그거를 1대1로 만나서 선배가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진지하게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요.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드시겠어요? 라고 했을 때 내가 장난친 거야 미안해 라고 하면 그러면 좀 앞으로도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정말 빌런이면은 온갖 그걸 대면서 네가 문제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건데? 라고 싶으면 이제 빌런을 대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되게 용기가 필요하네요. 용기 필요하죠. 1대1로 빌런인지 아닌지 만나서 얘기를 해본다는 게 그래도 겪어봐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. 반복적으로 나의 이 능력과 기분을 망치는 상황에 대해서요. 가스라이팅이랑 조언이 구별될 수
있을까요? 어렵죠. 반드시 좀 어려워요. 명확한 가스라이팅도 있고 명확한 조언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스펙트럼이 있어서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자체도 뭐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 성격이 문제인 사람들이 상대를 조종할 때, 그리고 영어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조종한다는 게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. 내가 너한테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네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왜 안 해놨니? 하면서 흐릿흐릿하게 그러면서 나는 이게 업무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업무 분장에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데 뭔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애매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 네. 사실 직장보다 더 흔할 것 같은 게 부모님 아니면 애인일 것 같은데 그럴 때 주로 나오는 대사가 있을까요? 네가 예민해서 그래죠. 네가 예민해서 그래. 별것도 아닌데 이걸 너무 문제 삼고 그러냐. 너 쪼잔하게 왜 그러니? 이런 것들. 자기가 부탁한 건데 듣는 사람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내가 자발적인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약간 남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. 여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. 네. 뭐 부모님도 엄마 친구 아들은 뭐 한다는데 나한테 직접 나 이거 좀 해주라를 하지 않고 누구는 이거 한다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 아닌 이렇게 둘러치기로 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쓰리쿠션으로 그냥 쓰리쿠션을 탁탁탁 하는 게 그게 가스라이팅인 거네요. 정확히 누가 뭘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를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냥 흘릴 수도 있잖아요. 막 방 안에서 얘기하면서 들리게 혼잣말로 누구는 뭐 받았다는데 이러면서. 그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또 대처법 있을까요? 말 꺼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. 아까 1대1로 불러서 이거 지시하는 건가요? 업무 문장인가요? 이런 거를 참 익숙해진 어른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사회초년생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때 좀 인정을 하는 거죠. 제가 좀 미숙합니다. 미숙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바쁘시겠지만 요거 좀 물어볼게요. 이거 원래 제가 분장상 해야 되는 일인가요? 아니면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해놨어야 되는 일인가요?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그냥 내가 막 짖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물어보는 게. 네. 근데 난 초년생이잖아. 그거 인정하는 거죠. 물어볼 수 있는 거다. 내가 미숙해서 난 잘 몰라서 물어보게 된다. 바쁘실 텐데 물어봐서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.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거 대답해 주는 것도 막 화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멘토가 아니구나. 그러니까 좋은 사수라면 한 번은 알려줄게. 자, 이거는 여기까지 네가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시키면은 나한테도 한번 상의해봐. 이런 걸 좀 잘 정립해주는 상사, 사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. 주변에 좀 괜찮은 선배 아니면은 선임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묻고 도움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체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. 빨리 탈출하세요. 그거는 만약에 조직 개편이 돼도 아니면 다른 상사 만날 때도 계속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정말 이 조직이 내가 긴 시간이 있을 곳인가 생각해 봐야죠. 그것도 이제 속상하거든요.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힘들게 들어왔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가는 게 낫다면은 만약에 나의 능력에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싶으면요. 네, 그런 적정한 선이라는 건 확실히 주변에 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원래 인생이 쉽지 않거든요. 네. 나이가 들고 무슨 단계를 가도 계속 복잡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당신한테 주어집니다. 저도 지금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아니에요. 근데 그거는 제가 나이 7, 80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때도 걱정하는 손주가 어땠으면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니까요. 그때 내가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익혀간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계속 발전해 나간다.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이라는 여러 이렇게 파도도 치고 좀 파도가 흔들리더라도 나중에 또 잔잔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오기도 하고 그런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잘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매 순간
이게 언제 끝나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끝나지 그냥, 않죠. 네, 끝은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다가오는 변화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설탕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길게 내주신 정두영 교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